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심들 많으시죠? 자, 건기식을 포함한 영양 보충제를 우리는 부족한 식습관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먹죠. 또 고함량으로 먹으면 새로운 기능이 나타난다 해서 메가도스요법 이런 것들도 많이 유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충제 자체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먹으면 해가 된다. 뭐 이런 또 연구도 가끔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하죠. 그 대표적인 논란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자, 생선에서 뽑는 오메가3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영양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영양소가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다니까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오메가3의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생각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기능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초가공 식품인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이를 제대로 우리가 태우지 못하면 간으로 보내서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저장시키는데 이 오메가3가 이 과정을 막습니다. 높은 중성지방은 그 자체는 질환이 아니지만 지방간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오메가3가 심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심장질환에 안 좋다. 이러한 뉴스들이 가끔 나오죠. 모든 대사증후군 영역 중에서 단지 심방세동이나 협심증, 심장마비와 같은 심장 쪽에 국한된 임상 관찰 연구에서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좋았다, 아니다.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나쁜데 한번 심장병이 왔던 사람한테는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2020년 전후로 지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도 이런 심장 쪽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특정 화물질인 약과 달리 음식 또 영양소를 갖고 하는 이러한 임상 연구는 여러 외부 요인이 많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결과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인 이 오메가3도 그러할진데 그 밖에 다른 영양소, 예를 들면 비타민, 항산화제 뭐 이런 것들은 임상 연구 정말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자, 오메가3를 먹고 오히려 심장에 나쁘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DHA EPA를 하루 4g으로 너무 과용량으로 임상 연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1에서 2g 정도의 적절한 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적게, 뭐 안 먹거나 너무 적게 또는 반대로 하루 4g 정도로 너무 많이 먹어도 나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세포의 세포막에 꽂혀서 세포막의 물성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에서는 이 심장세포의 이온 채널의 구조를 바꿔서 오히려 심방세동을 더 파르르 뛰게 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건기식 제품의 권장 용량인 1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은 오메가3의 이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섭취 용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심장 쪽 말고요. 저속 노화 관련한 최근 임상 연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요즘 저속 노화 식단 인기가 아주 많죠. 자, 우선 우리는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노화를 늦추는지 그 순위를 먹이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노화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측정 방법,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있다면 몸에 좋은 음식이 새로 소개가 됐을 때 그 음식에 대한, 그 영양소에 대한 그 점수를 측정해 보면 쉽게 얼마나 이 음식이, 새로운 음식이 몸에 좋은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노화 연구자들은 이러한 판단 척도 수단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학계에서는 더 엄격한 수단을 필요로 하죠. 과거에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세포 안에 DNA 사슬을 잘 정리해주는 부분의 길이를 측정했었습니다. 자, 우리 운동화 신발끈의
끝단에 짧은 빨대가 결합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신발 끝부분이 막 풀려나잖아요. 이 플라스틱 캡이 텔로미어 같은 것이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 캡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결국 DNA 이중나선이 다 풀어지면 세포가 노화로 죽게가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 텔로미어의 길이 측정보다 더 정확한 노화 척도 수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DNA의 메틸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DNA 메틸화는 후속 유전, 즉 내가 타고난 DNA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DNA 발현을 조절하는 이 메틸기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호바스라고 하는 학자가 창안해서 후속 유전 시계라고도 불리지만 호바스의 시계라고도 불립니다. 자, 텔로미어건 후속 유전 시계건 모두 이 DNA의 질을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노화 측정법은 여러 영양소들의 가치를 빠르고 쉽게 비교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어떤 영양소를 몇 년 먹고 나서 후속 유전 시계가 얼마나 늦춰졌는지를 측정하면 되니까요. 자, 최근에 이 오늘 소개하는 오메가3를 갖고 진행한 저속 노화 임상 연구가 나와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비타민 D를 먹으면 이 노화의 시계가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입니다. 자, 700명의 성인을 100명씩 7개의 군으로 나눠서 비타민 D 하루 2000IU, 또 한 군은 오메가3 하루 1g, 또 한 군은 격일로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시킨 그런 군, 그리고 비타민 D 플러스 운동, 오메가3 플러스 운동, 비타민 D 플러스 오메가3 이렇게 둘씩 조합을 시킨 또 군, 그리고 마지막 한 군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실행시킨 군 해서 총 7개의 군으로 3년 동안 먹게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비타민 D만 먹은 경우보다 오메가3만 먹은 경우에 노화의 속도가 더 늦춰졌고요. 오메가3의 비타민 D를 같이 주면 각각 주는 것보다 더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운동까지 더하면 추가적으로 더 노화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오메가3가 비타민 D보다 더 저속 노화 음식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와우. 자, 오메가3를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그런 낚시질 기사를 기자들은 막 쓰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대사증후군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경우인 심방세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안 좋다는 것을 또 관찰 연구로서 한두 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양 막 흥분하면서 내 약장에 있는 오메가3 제품을 의심하게 됩니다. 건강은 세부적인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과를 내죠. 심장의 어느 한편에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상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분야에서 더 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메가3를 먹어서 중성지방이나 염증 억제나 그 다음에 뇌의 기억력이나 눈에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기사를 열어보지도 않죠. 하지만 아주 세부적인 영역에서 나쁘다라는 기사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자, 건강한 모든 것들을 다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의 의견은 염려하지 말고 적절한 양의 오메가3를 섭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건강 영역에서 한 가지 영양소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말하듯이 오메가3 외에 비타민 D 그리고 운동과 같이 여러 가지가 결합되는 경우에 노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딱 하나의 신비한 물질은 없는 것이죠. 다양한 영양소를 꾸준히 먹을 때 우리 요즘 유행하는 이 저속 노화 식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락토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